무게풀 뜯어먹는 소리 그런 네가 난 너무난 소리 우리가 남이가 너고만 이 비가 같이 좀 갈라묶고 살잔다 우리가 남이가 예, 우중충한 장마가 잠시 끝난 것인지 또 앞으로 또 시작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비가 그치고 해가 뜬 그래서 약간 더운 날입니다. 자, 지난 4월 이전에 뜨겁게 우리 지역 정가를 달구었던 기두에 똑바로 서라. 너무 많이 선 탓인지 요즘 흐물해진 이 날씨에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진행하게 됐습니다. 기두에 똑바로 서라 한여름판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박수에 힘입어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은 지난 총선 이전에 우리가 세울 만한 사람은 다 세워버렸기 때문에 새롭게 세울 사람을 찾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 지역에 시의원 같지 않은 시의원, 도의원을 넘어서 더 크게 볼 수도 있는 시의원, 송순호 시의원을 그 세울 첫 번째 대상으로 모셔가지고 확실하게 세우고 또 잔티가 있으면 깎아내리고 그래서 깔끔하게 세울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패널 엔초비에서 메케니로 바뀌었다고 하는 우리 엔초비 함께 기계 하셨고 공장에 다닌다고 네. 메카닉이라는 별명을 메카닉. 네 받았습니다. 아, 근데 별명 자체는 굉장히 멋있는데. 그리고 얼굴 안 멋있습니까? 뭐 인사말 좀 이따 하기로 하고 네. 또 여전히 우리 경남을 대표하는 지성 찌르기의 달인 준비하고 극장난 있습니다. 예. 극장난 또 함께 했고 또 송순호 의원님 함께 했습니다. 자, 차례로 엔초비부터 우리 청취자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별명이 계속 바뀌어서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예. 이제 자동차 공장에 다닌다고 메카닉이라는 별명을 부여받았는데요. 앞으로도 잘 나와야 되는데 자주 나올 수 있도록 예, 많이 응원해 주시고 자주 뵙겠습니다. 박수 쳐야 되나? 박수. 예, 감사합니다. 우리끼리 쳐줘야죠. 자, 이 경남의 시대의 지성 민망합니다. 예. 흑장난 이정수입니다. 원래 제가 고품격 책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번 달에 마땅한 게스트를 못 찾아가지고 지금 한 달 쉬기로 했거든요. 쉬면은 좀 쭉 쉴 줄 알았는데 저급한 이 방송에 이렇게 급조될지는 몰랐습니다. 예. 그렇지만 뭐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성품이 참 바른데 오늘 악역을 맡아가지고 너무 고생 쫄지 마. 하시겠습니다. 예. 화이팅! 우리 이정수 화이팅! 흑장난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의 게스트 송순호 시원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날이 너무 덥죠. 그 장마가 계속되더만 한 이틀 잠시 비가 안 왔어요. 근데 뉴스에 의하면 또 모레부터 또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건강 유념하시고 이 프로그램이 제가 무슨 프로그램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뭐 많은 사람들을 이 자리에 와서 세웠다 하는데 다 세우고 나서 세울 사람이 없으니까 저를 부른 것이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제가 사는 곳이 내서입니다. 내서. 그래서 내서 있다고 해서 내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굳이 세울 필요가 없는 사람을 부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데 어쨌든 재밌는 팟캐스트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근데 우리 송순호님 저희랑 까가 좀 비슷할 수도 있겠다. 왠지 음란마귀가 좀 씌울 수도 있을 것 같고 별명을 제가 이 자리에 처음 왔을 때 별명을 기두를 받았거든요. 뭘 하면 좋겠노? 우리 성현님 원래 그 인터넷 가입하거나 이럴 때 아이디 쓰는 게 주로 뭡니까? 저는 그냥 영어로 순호로 써요. 쓰는데 그냥 그 내서의 중기 정도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송중기하고 저하고 성이 같습니다. 그리고 본도 같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들이 30만 명, 30만 명. 그래도 내수의 중기 정도를 해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까? 왜냐하면 얼굴이 안 보이기 때문에. 순자가 일단은. 들어가니까 얼굴 보입니다 지금. 그래. 죄송합니다. 하나방송에서 오셨군요. 죄송합니다. 취소. 가만 있어봐라. 야 이거 텔레비전 있으니까 내가 그 순간에 생각한 게 있었는데 참아야 되겠다. 중기 취소. 중기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예. 중기보다는 중기 팬들이 짜증이 납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방금 이제 송순호 의원님이 이제 내서 있는 내서라고 했는데 지역구가 이제 내서죠. 내서가 이제 이왕 말 나왔으니까 우리 그 지역구인 내서 동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좀 먼저 한번 부탁드릴까요? 내서는 내서읍이죠 지금 행정도구로 치면 인구가 한 7만 2천 명 가까이 됩니다. 예전에는 7만 5천까지 갔었는데 한 3천 명 정도 줄었어요. 그것은 뭐 굉장히 살기 좋은데 왜 떠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싼 집값이 싼 곳으로 아마 옮겨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광여천이 가로질러서 흐르고 있어서 도심하천이 아주 뭐 수리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뭐 겨울에는 이제 뭐 잘 타지는 않지만 어쨌든 얼음이 얼면 스키트를 치기도 하고 여름에는 아이들 거의 풀장입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올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김해, 양산, 심지어는 부산 사람들까지 와서 광여천을 점령하는 바람에 내서 지역 주민들이 좀 피해를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광여산, 무악산 뭐 이렇게 산으로 삥 둘러져 있어가지고 병풍 같은 그림 풍광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순박합니다. 왜냐하면 도농 복합지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사람, 또 직장을 다니는 도심에서 또 직장을 다니는 사람 이렇게 구성되기 때문에 마을 자체가 굉장히 주민들은 굉장히 순박하고요. 그리고 내서 지역에서는 뭐 제가 자랑하고 싶은 단체가 하나 있어요. 프로내서 주민회라는 단체가 있어서 이 단체가 정말 내서 지역에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내서 지역에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뭐 정말 굳은 일, 또 힘든 일, 뭐 심지어는 싸우는 일까지 오만 일을 다 하고 있는 동네라서 제가 살고 있긴 하지만 너무나 자랑스러운 동네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내서로 이사 오세요. 내세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방송은 미국 LA에서도 듣고 있기 때문에 내서를 모르고 또 송순호를 모를 수 있으니까 엔초비 네네. 당신의 역할이 드디어 왔다. 예. 송순호 그는 누구인가? 송순호를 디빈다. 예. 부탁해요. 알겠습니다. 송순호 창원시 무소속 의원 1970년생 나이 46세 창원대 환경공학과 학사 출신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 당선되고 제6회 동시지방선거까지 창원시 재선 의원 이슈마다 존재감을 보이고 있으며 현장에서 끊임없이 길을 묻고 시민과 함께 길을 찾고 현장 민원 해결사를 내세우는 순한 호랑이 송순호 맞습니까? 저 순한 호랑이 좋고요. 삑 틀렸어요. 재선이 아니고 삼선인데. 삼선. 그 순간적으로 나도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이거 재선과 이 삼선은 엄청난 차이. 검색 그 화면에 최종 날짜를 봐라. 혹시 그랬어요. 그 2013년도 것까지 검색한 거 아이가? 네이버에 검색을 하니까 딱 나왔는데 네이버 경고. 네이버 삼선이요, 잘못했습니다. 삼선. 아니 근데 재선 아닙니다. 미케닉의 저런 조사는 전혀 새롭지가 않아요. 늘 그래요? 항상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삼선 짜장을 좋아하시는 삼선. 화이팅! 죄송합니다. 그 회사에서는 아재 개그만 가르치는 모양이지. 그 이제 그게 다야? 네, 그런데 아주 특별한 그 자랑거리가 있으시더라고요. 예, 2009년도에 국회의장상을 받으셨습니다. 야, 우리가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무슨 국회의장상 이런 게 좀 그렇잖아. 그 상의 제목을 얘기해 줘야지. 2009년도 내가 보충해 줄게. 국회가 선정하는 전국 우수의원에 선정됐단 말이야. 그 상이 국회의장상이야. 예, 제가 근데 그 내용을 또 봤는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그렇지. 그리고 영구 임대 아파트 공동 전기료 지원 조례 이 두 개가 가장 부각돼 가지고 상을 받으신 걸로. 예. 맞아. 뭐 그 두 개가 조례는 이제 그 두 개가 맞고 우리 지역에 이제 작은 도서관이 사실은 뭐 쓸 자리가 없어서 그 조례를 만들어서 동네에서 아파트에서든지 어쨌든 마을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도서관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이제 시에서 사실은 지원이 안 되면 운영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처음에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서 처음에 부결이 되기도 하고. 그 조례는 내가 좀 이따 그래요? 나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송순호 의원이 이제 그 이력과 학력의 스펙에 대해서 대충 들으셨고 국회가 선정한 우수 의원으로 선정될 정도로 의정 활동도 화려합니다. 그래서 이 송순호가 누구인지 기초를 알고 자 우리가 이제 차례대로 이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지금 현재 3선의 이제 창원시 의원인데 우리가 이제 역순으로 지금 최근에 창원시 의회가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 의장 부의장 선거를 하는데 모두 야당이 당선됐어요. 지금 창원시 의회가 총 40 몇 명입니까? 43명인가 4명? 43명이죠. 43명 중에 야당 의원이 7명? 우리가 16명. 아 맞네. 16명인데 거기서 의장 부의장이 모두 야당이 당선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평도 있고 그 안에서 지금 연일 신문에서 보면 그 자리 감투를 위한 뭐 거의 진흙탕 투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 우리 창원시의회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제가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송순호 의원님이 그 저기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읽어보면 결국 이게 많은 의원 스스로 지난 19대 국회와 이번 20대 국회 공천 과정을 보면서 의회 정치가 지녀야 할 위상과 역할을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로 삼았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언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국회의원 하청 정치가 아니라 시의원 스스로 판단해서 야당 의원이 더 잘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을 밀어주고 이렇게 하는 형태로 이제 의회 정치 복원의 계기로 인터뷰를 하셨던데 직접 그 의장단 선거에 출마도 하셨고 또 선거 과정도 보았고 그 결과도 직접 피부로 느꼈을 텐데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것의 의미 느끼는 소회 이런 거 한마디 좀 해주시죠. 예, 우리 뭐 사회자가 말씀을 다 하셔가지고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창원시 의회 구조가 어쨌든 인원은 총 43명입니다. 43명이고 당 소속으로 말하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제 27분, 그다음 민주당 의원님이 7분, 그다음 이제 정의당이 1분, 나머지 이제 그 무소속이 8분이죠. 8분이 무소속으로 돼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의장단 선거는 무조건 과반수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43명의 과반수가 되려면 22표를 득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정당적으로 보면 27명이 새누리당 의원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마음만 먹으면 모든 걸 의장단이 총 7석인데 의장, 부의장, 각종 뭐 위원회, 위원장까지 해서 모든 걸 독식할 수 있는 구조죠. 그런데 이제 이번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장도 야당, 또 부의장도 야당, 또 운영위원회 그 위원장도 야당, 또 경제복지 관련된 전문 그 위원회도 야당, 이렇게 네 분이 야당의 의원님이 의장단에 진출을 했고 새누리당은 그에 비해서 세 분이 의장단에 진출을 한 거죠. 결과만 놓고 보면 의외의 일이고 어째 보면 뭐 사건 같은 이변이죠 사실은. 그게 났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이렇게 보면 물론 이제 새누리당 내에 각종 의장단 후보와 그다음 위원장 후보들을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서로 뭐 이제 갈등들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내가 되길 원했는데 내가 떨어졌으니까 그럼 전체를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떨어졌으니 좀 삐꿈을 탔나. 예를 들면 그게 더 크지 않습니까? 좀 그래서 이제 순진하게 해석을 하시는데. 그런 문제도 네. 분명하게 있고. 근데 이제 그렇지만 결과는 모두가 또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27명 중에서 우리가 야당이 16개이기 때문에 과반수를 얻었기 때문에 어쨌든 새누리당 의원들 표를 6표를 뺏어 와야 돼요. 근데 6표를 가지고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 정도는 거기에 자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내지는 자기가 미는 후보가 결선에 못 올랐기 때문에 표를 안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예를 들면 6명을 넘어가거나 7명, 8명을 넘어서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래도 정당 구조를 가지고 있고 뭐 도당이든 또 시위원회에 어쨌든 이런 통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는 그런 하여튼 변화가 일어났고 그래서 야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성과를 이뤄낸 거죠. 거기에는 조금 했던 대로 내부 분열이 일정 정도 저는 작용을 했다는 판단도 있고 두 번째는 19대 총선 과정에서 왜 새누리당에서 공천 문제 때문에 뭐 친박이니 뭐 진박이니 뭐 온갖 뭐 전국을 시끄럽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박근혜 대구에 누굽니까 유승민하고 뭐 쉽게만 붙은 거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사람이든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 간에 국회가 국회다운 역할을 전혀 못했던 데에 대한 일침들이 저는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총선의 결과가 저는 쉽게 말하면 민주당이
대단 많은 새누리당 심판받은 게 심판을 받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는 그 결과라고 보는 거고 그 이후에 얼마 있다가 이제 지방의회에서 후반기 원구성이 된 거니까 그 연장선이다, 의원들이 이거는 연장선상에서 의회는 의회 나와야 된다. 의회는 정말 말하면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시와 견제를 잘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뭐 여당 무조건 여당이라고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야당이지만 실력이 되고 내지는 정말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여당의 의원들도 야당의 의원들을 지지해 줄 수 있다라는 희망을 저는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되기보다는 이것이 어쨌든 민심이 흐른 것처럼 의원들의 마음들도 일치된 민심을 반영한 부분들이 표심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냐라고 억지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저는 오히려 그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억지로 해석한다. 최소한 그게 안정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려면은 앞으로 몇 번 뭔가 그런 결과가 더 의회에서 나와야겠지. 이제 뭔가 당리가 이렇게 달려 있는 문제에서 정말 소신 있게 새누리당이 어떤 자기 당의 어떤 이익이 아니라 뭐 원칙을 생각하면은 반대 의견이 맞다 이래가지고 그때 한 번 더 뒤집어진다면 그때 저는 그게 맞다라고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요, 흐름들은 그렇게 많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의원들도 예를 들면 이제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이나 창원 시민들의 눈높이와 동떨어져서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또 2년 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민심들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예를 들면 나는 새누리당이 아무리 정당 소속이라도 그렇죠. 정당이라도 당에 대한 이거 고집만 하면 이건 역시 민심 내 선거가 떨어질 수가 그렇죠. 있구나. 총선에서 그 국회의원들을 심판하는 것처럼 시의원, 도의원 역시 심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의원들도 마음적으로는 상당히 그런 부분들도 일정 정도 저는 반영이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걸 바꿔 해석하면은 이 새누리당 기강이 많이 해이해졌다라고 볼 수밖에는. 그건 네. 새누리당 기강이 해이가 아니고 민심이 새누리당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봐야 안 되겠나. 만들어야 돼요. 그건 이제 관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구심력이 약해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의원들이 그 변화된 민심이나 유권자들의 눈치를 또 볼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가 지금 생성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도 하고 또 다른 관점에서 연장선에서 이제 하나 더 질문을 하면 그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그 의장단 후보자들이 이제 나를 뽑아달라고 얘기하면서 그 일성이 시정 정보에 되게 목말라 있다. 이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면서 알려주지를 않는다. 그러면서 그 공약 일성이 언론을 통해 시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 내용을 알게 되는 적어도 내가 시의원이 내도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는 그 일성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일을 하면서 시의원으로서 우리 창원시 집행부와 일을 하는데 의원이 내도 이렇게 모를 수 있느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시 정보에 목마르거나 안 가르쳐주고 이렇게 그런 일이 있어요. 맞죠.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기관 대립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관 대립형이라는 건 이제 시장이 있고 그 한대편에 이제 의회가 있는 거죠. 이 두 기관이 대립을 하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추면서 어쨌든 자치단체를 잘 이끌어 가라는 이제 법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 건데 자치단체장에게 굉장히 그 균형을 맞추라고 했지만 균형이 아니고 자치단체에게 많은 권한들이 쏠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굉장히 집행부가 여기서 말하는 집행부는 시장을 말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집행부가 독점을 하게 돼요. 정보의 독점으로서 오는 거기에서 차이가 많은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도 의외에 모릅니다. 왜냐하면 보고하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 건지. 그렇지만 집행부에 있는 시장님은 시장의 결재가 있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시장님에게 보고가 되죠. 그러니까 시장은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사전에 소통을 하면 좋을 텐데 사전에 소통을 하기 시작하면 의회에서 자꾸 간섭과 개입을 한다라고 자기들은 느껴요. 그 저희들은 간섭이 아니고 당연하게 의원으로서 알아야 될 것들을 그다음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 결정을 해라고 요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간섭과 개입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대부분은 정부의 독점에서 오는 것들을 가지고 아주 비밀스럽게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비밀 행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것도 극단적 표현을 쓰면서 극단적 비밀주의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의원들은 사실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의장단 후보로 나갔던 후보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나왔던 소리가 그게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의회가
알게 되는 일만은 내가 맡겠다. 이게 의장, 부의장, 각종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다 한 목소리로 말했던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창원시정이 조금은 독선적이고 비밀 행정으로 흘러갔다라는 방증이겠죠. 예를 들면. 그러면 지금 이제 삼선 시의원이잖아요. 그 앞번에 지금 안상수 시장 이전에 박완수 시장이었나요? 예, 예. 그 전에 시장 있을 때도 그전에 저는 황철권 시장 마산. 마산이었으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시장 3명을 봐왔잖아요. 예, 예. 그 과정에서 이 집행부의 정보 독점 또는 불공유 이런 현상이 어떻게 더 최근에 더 심화되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그런 건가요? 본래적으로 약간 이제 그런 면이 있긴 한데 세 분의 시장님을 제가 이제 거쳐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안성수 시장이 가장 심해요. 왜냐하면 황철권 시장이나 박한수 시장 같은 경우도 지역에서 출발을 했던 사람이죠. 예를 들면 지역에서 공무원 출신에다가 지역에서 이제 시작했던 걸 있는 건데 안성수 시장은 뭐냐 중앙에서 국회의원부터 시작을 했어요. 검사 너하고 출신. 내하고 다르다 이거네. 네, 그래서 노는 물이 다르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느껴요. 예를 들면 시의원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뭐냐면 이제 서류 제출 자료 요구권도 있고 서류 제출 요구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시정에 관한 질문할 권리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의회 단상에서 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미리 이제 보내주고 시장을 상대로 내는 국장을 상대로 질문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시장이 의원들에게 질문하는 것을 답변을 예를 들면 피하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시장에게 질문을 던진 것을 어떤 로비를 통해서라도 국장이 대신 답변하게끔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설령 또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또 의원이까지 고집을 피우면 시장이 답변해야 되는데 시장이 답변하기 놓을 때 답변석에 놓는 그 표정이 좀 악건해요. 사실은 뭐냐면 내가 어찌 니 같은 거 진짜 소위 말하면 이제 일개 그래, 이게 나부랭이 말 쓰도 못하겠는데 어쨌든 그런 의원에게 내가 아니요 하셔야 됩니다. 서서 내가 답변을 해야 자존심이 상한다. 이런 표정들이 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게 아니 시의원들은 답변하기 싫으면 시장을 안 하셔야지.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하고 싶으면 아주 당당하게 자기 생각도 말씀을 하시고 토론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표정이 별로 제가 봐도 이 시장을 하기는 하는 거는 좋기는 좋은데 이거 정말 나이도 적고 이게 뭐 경험이 일천한 시의원들 앞에 가서 답변하려니 참 자존심도 상하고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내가 니한테 이걸 해야 돼 법적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는 거지 망한 심장을 하고 싶은데 이런 걸 그 표정으로 좀 읽을 수 있어요. 이게 좀 내게 해선될라나 그런 느낌이 받을 정도로 조금 자기의 느낌을 표현하는 거니까. 권위적인 부분이 있고 완전 노는 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는 중앙에서 놀았고 지역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돌아간 거 관련해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뭐 39사 특위 얘기를 해보면 꼭 국회와 정부 얘기를 국회에서 이렇게 한다. 근데 지방의회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근데 시장님 국회와 지방의회는 완전 다르다. 그걸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해보면은 같이 얘기를 해보면 결국은 뭐냐면 노는 물이 다르구나. 노는 물이 달랐구나죠. 이게 다르구나. 예전에는 놀았지만 지금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국민적 공분을 같이 한번 쏟아내 보자고. 안 그래도 지금 개돼지 얘기가 많잖아요. 개돼지의 쓰레기. 이걸 좀 우리 LA에서 듣고 계신 분이 뭔 얘기인지 모르니까 이 현재 국민적 공분 상태를 좀 얘기를 해보자고. 지금 아까 노는 물이 다르다는 그 인식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그 바로 엊그제 홍준표 지사가 그 당신의 책임과 사퇴를 촉구하는 여영구 의원을 향해서 쓰레기가 단식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그다음에 뭐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런 막말을 쏟아냈잖아요. 그리고 또 뭐 뭐시고 이름도 나향웅인가 그 공무원이 마산 출신입니다. 마산 출신. 그리고 민중은 개 돼지다. 뭐 밥만 먹여주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잖아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잖아요. 이 우리 공분 한번 이게 쏟아내 보자 이거. 와 짜증난다. 나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그 짜증나는 정도가 아니고 이거 정말 이게 정말 말하는 단두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거는 이제 국민적 심판도 해야 되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자체가 뭐냐면 이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결국은 노는 물이 다르다는 데서 노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높은 데서 놀고 자기를 제외한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보다 낮은 곳에서 어디서 뭐 또 아닌 것들이 그렇지. 까부냐 이거지. 놀고 있으니 내 말을 듣든지 아니면 주는 거나 처먹고 일이나 해라. 우리가 모든 방향을 결정한다. 이거거든. 이게 뭐 전제군주 시대의 발상이잖아요. 그것도 사람 보고 쓰레기라는 걸 안 하나 개나 돼지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나. 제가 보기에는 정말 우리나라 사회가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공부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런 사회를 심판을 해주셔야 돼. 우리 이 유권자들이. 찌르기 이정수 니도 공부하면 저는 우리 매니저하고 싸우고 싶어요.
와. 아니 페이스북에다가 공감이 안 되는 글을 막 가끔씩 그 너무 이렇게 객관적인 추를 들이밀어 가지고 쳐낼 건 쳐내야 되는데 뭐라 해야 되나 이런 식은 아니지라고 하면서 파면에 반대한다 뭐 이런 걸 적고 이렇게 아, 짜증이 그랬어? 나. 파면이 됐거든요. 파면이 아니라 그거 더한 거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그렇지. 근데 정말 저도 그 기자회견을 했는데 나 너무 성이 나가지고 오죽하면 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여기 계신 기자님들 그 새누리당 도의원들한테 좀 얘기 좀 하라고. 도의에서 좀 이게 지금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당신들 욕하면 가만히 있겠냐고. 좀 너가 안에서 좀 도의원을 비하한 거에 대해서 좀 비판 좀 하고, 그다음에 새누리당 안에서도 좀 윤리 심판 열어가지고 이런 거 좀 쳐내라. 정말 뭐한 짓이냐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 힘으로라도 좀 빌려서라도 좀 이게 파면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하여튼 공부는 거기까지 하고 다시 송순호 시의원 의정 활동으로 돌아갑시다. 아까 얘기한 39사 터 있잖아요. 지금 특위위원장이잖아요. 네네. 자, 이게 뭐고 무엇을 하고 있고 또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제 창원시에 이제 39사단이 이제 있었죠. 근데 이제 창원시 입장에서는 시내 중심에 이제 군부대가 있으니까 이제 도시 개발이라든지 또 주민들 민원이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 발전을 위해서 내는 주민들의 삶의 질 내지는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부대를 이전해야 된다. 이제 여기까지 저도 동감돼요. 나는 그렇게 또 해야 된다 봅니다. 뭐 도심 한가운데 군이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국방부와 창원시가 어쨌든 합의를 하게 돼요. 물론 함안군으로 이전된 함안군도 같이 합의를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군부대를 이전하는 거는 좋은데 그러면 이 군부대를 어떻게 이전할 거냐에 대한 문제라. 그러니까 돈을 누가 대고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군부대를 국방부에서 특별회계로 자기가 직접 그런 창원 시민들의 민원이나 국민들의 아픔을 보듬고 우리 국방부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 돈으로 옮겨가는 방법이 하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방법은 국방부 잘 안 쓰려고 그래요. 자기 돈이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두 번째는 그렇게 자기들이 국방부에서 스스로 안 하니까 그러면 답답한 놈이 우물 판다고 창원시가 답답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전해 줄게. 우리가 이전해 줄게. 그럼 우리가 이전해 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창원시가 직접 사업비를 들여서 직접 시행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이게 창원시가 당장 시행하려니까 돈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민자를 유치하는 거죠. 이게 우리 시를 대신해서 이 부대를 이전해줄 민자를 유치한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만약에 이제 지금은 어쨌든 한 9천억 정도 되거든요. 9천억을 창원시가 될 돈이 없으니 업자에게 너가 9천억을 대가지고 이전을 해라. 그럼 업자가 해서 9천억을 들여 자기 돈을 들여서 부대를 함안으로 다 이전을 했어요. 그러면 업자에게 뭐가 주어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원시하고 업자하고 협약을 맺기를 아파트 분양 그런 건가? 이전해주고 나면 땅의 일부를 한 36% 됩니다. 땅의 일부를 아파트와 상가를 지어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해준 거예요. 그래서 6,100세대가 앞으로 건축될 예정이죠. 그게 또 상가도 들었을 거고. 그래서 하나의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서게 되는 거. 그게 대한 개발권을 그게 준 거죠. 예. 대신에 이제 공사비는 금액적으로 환산을 하면 대신에 토지를 조성할 거잖아요. 그 토지 조성비를 자기들은 9천억만큼의 딱 등가 교환으로 한다고요. 그 주어지는 평수가 상당하죠. 예를 들면 그게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6만 평 가까이 되나요? 예. 그 정도 주고 거기에 6,100세대 짓고 상가 짓고 이게 이제 유니시티가 가져가는 이득이죠. 그러니까 분양하면 제가 보기엔 한 4천억 정도는 남는 양 살 거예요. 네. 9천억 들이고 4천억 나오면 뭐 엄청난 그러면 장사잖아요. 여기서 행정사무 그 특위 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하면 9천억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사업비를 어떻게 정산을 해주냐면 창원시가 국방부로부터 창원시가 받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창원시는 함안군북에다가 훨씬 더 넓은 군부대를 만들어줬으니까. 그럼 39사는 그걸로 가면 되고 39사는 창원시에게 이 땅을 양리해 주는 거라고. 땅을 양리해 주는 건데 그러면 창원시는 땅을 양리해 받는 대신에 개발비가 창원시가 되기 싫으니까 민자를 유치한 거죠. 업자를 그래서 끌어들이고, 9천억을 들여가지고 9천억만큼 땅을 줄게. 예. 나머지 땅은 이제 36% 땅을 업자에게 주고 나머지 땅은 이제 창원시가 활용하게 될 텐데 그게 예. 뭐 좀 활용 가치가 없는 땅이지만 어쨌든 그거와 관련해서 있는 건데 9천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이게 창원시가 하는 사업이에요. 예.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의회에 왜 9천억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사업비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전혀 보고하지 않았어요. 의회가 전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땅을 또 등가교를 하려면 감정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평당 800만 원 정도의 이제 가치가 매겨졌다 하더라고. 그런데 이게 그런 800만 원 땅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창원시는 그 업체에게 땅을 적게 줄 수 있는 거죠. 예. 예를 들면 800만 원 할 때와 예를 들면 1000만 원 할 때는 예. 그렇게 좀 땅을 더 차이가. 적게 줄 수 있는 거죠. 예를 어쨌든 들면. 업자의 가치는 9천억이 고정되니까. 그렇죠. 고정되어 있는 예. 거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토지감정평가 800만 원이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왜 800만 원인지도 저희도 몰라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공사비가 처음에는 시의회 동의받을 때만 하더라도 그냥 7천억의 동의를 받았어요. 예. 그런데 지금 9천억으로 거의 뛰어버리죠. 한 2천억이 뛰어버렸잖아요. 예. 그러면 창원시의 자산을 2천억만큼을 어쨌든 유니시티에게 더 주게 되는 거라고 이게. 그러면 창원시는 뭐 의회는 어떤 권한이냐면 창원시의 재산을 예를 들면 매각하거나 아니면 처분할 때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창원시가 예를 들면 그 이제 빚을 지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예를 들면 그 이제 그 빚을 지게 되는 거 이제 뭐 줘야 될 어쨌든 뭐 그런 뭐 부담을 떠안게 되는 거. 부담을 떠안게 될 때도 뭐냐 의회 동의를 받게 돼 있다고요. 예. 근데 이런 동의 절차가 전혀 없었단 말이죠.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그 행정사무 조사를 통해서 정확히 밝혀내야 될 지점이 있는 것이고 하나는 이제 이 사업의 방향이죠. 예를 들면 이게 소위 말하면 군부대가 바로 국방부가 할 수 없었냐 이걸 굳이 창원시가 돈을 들여서 했어야 되냐. 그다음 두 번째는 창원시가 직접 하면 될 걸 굳이 9천억 원을 들여서 민자를 유치했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점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나는 게 토양 오염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근데 1, 2블록, 3, 4블록이 있는데 1, 2블록은 벌써 6,100세, 2,800세대 정도를 분양 승인도 해버리고 벌써 분양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1, 2블록에는 토양 오염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자기들이 선언도 하고 또 예. 그렇게 해서 착공계를 승인해 줬어요. 그런데 시민사회단체 문제를 삼은 거죠. 3, 4블록이 오염됐는데 어떻게 1, 2블록이 오염이 안 될 수가 있냐. 재조사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재조사를 했는데 1, 2블록에서 토양 오염이 발견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업체, 유니시티와 이것을 허락해준 점검을 책임이 있는 창원시가 예를 들면 조금 뭔가 이 냄새가 나는 거 아니냐. 이거와 관련된 진상규명도 해야 되겠죠. 그 냄새까지만 얘기야. 그렇죠. 예, 해야 되겠다. 앞으로 이제 조사 결과 나오면 보겠죠. 자, 우리 송순호 의원님의 전반부로 송순호 의원님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이제 지금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이제 약간 입으로 좀 넘어가서 인간 송순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인간 송순호 중에 먼저 저희가 이 기두에 똑바로 서라에 세우려고 사람들 모시다 보면 좀 활동하는 사람은 보면 소송을 몰고 다녀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인간 송순호에 대한 첫 번째 주제는 소송과 송순호. 그래서 소송을 하고 당하는 점에 있어서는 이제 공익 활동과 관련된 소송을 당하는 경우 있고 또 그와 관련되지 않은 또는 그보다 좀 관계가 좀 덜한 개인적인 부분에서 당하는 게 있는데 이 공익과 관련된 소송 부분은 먼저 제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송순호 의원님이 처음에 이제 정계에 입문하기 전에 제일 처음 그 법정에 아마 쓰는 게 제가 그때 변론을 했었는데 밀가루 조두남 사건이죠. 그렇죠. 밀가루 예. 사건이 있었고 그 전에도 경험이 있습니다. 학생 운동하면서 그러니까 학생 이제 운동 때 말고 떼고, 사회에서 그때 이제 부스도 떼고 다 했었는데 예. 어쨌든 아, 사회에 나와서 그것도 얘기했어요. 학생 운동을 90 총학생회장을 제가 했는데 예. 그때는 이제 뭐 학교에서 뭐 맨날 이제 하는 일이 데모하고 뭐 돌 던지고 아이백 예. 던지고 이게 일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국가보안법 위반, 집시법 위반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구속이 돼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실형을 살았어요. 그래서 별이 제가 몇 개입니까? 별점 될 거야. 아니 그 부분 좀 불금까지 하면 좀 많네요. 어쨌든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자가 말한 것처럼 마산시 때 황철곤 시장 때 이제 그 조두남 기념관을 이제 만들려고 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산 음악관으로 이제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 조두남 기념관을 이제 황철곤 시장에서는 만들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어쨌든 조두남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마산을 조금 더 알려보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지만 어쨌든 조두남 씨가 어쨌든 친일과 관련된 이제 의혹이 아니죠. 그렇게 행적으로 다 사실로 드러났죠. 그러면서 이제 친일한 사람들을 이름을 딴 기념관을 시민의 헬스로 들여서 만드는 건 이거는 문제가 있다.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가 그 항일 운동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피를 토하면서 찾은 그 독립인데 그 독립을 예를 들면 방해했던 사람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친일을 했다는 말은 그런 사람을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받지 않게 시민의 헬스를 들여서 기념하는 기념관을 주는데 이거는 민족 정세도 안 맞고 예. 국민 정세도 안 맞고 특히 3.15의 고장 마산 시민들이 인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민의 세금은 안 된다라고 이제 뭐 이제 집회도 했는데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마산 조두남 기념관 이름을 하고 거기에서 기념관을 개관할 때
그때 이제 뭐 밀가루를 던지기도 하고 이럴 때 제가 인류가 돼가지고 벌금을 받았습니다. 노력해 주시는 바람에 제가 많이 아니, 받았을 건데 한 100만 원 그때 정도 받았나요? 그 벌금 밀가루 누가 준비했는데? 밀가루는 뭐 얘기도 되나요? 이제 뭐 오래전에 아, 10년도 더 오래전이라서? 지났는데 뭐. 제가 알기로는 아마 김영만 의장님이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시를 했겠죠. 예를 들면 본인이 직접 뭐 들고 가게 아니 했겠어요. 그러면 송 의원님도 밀가루 던졌어요? 저는 던지는 구경만 했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임무를 주시지 않았고 구경만 직접 하다가 던지신 건 아니시. 아유 제가 그때 재판을 많이 받아. 한 그러면 9명인가 그때는 제가 안 던졌다고 지수를 했는데 지금 던졌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3명이 구속되고 하여튼 몇 명이 벌금을 9명인가 이렇게 받았어요. 받았지. 그래서 100만 원씩 다 제가 받고. 그때 기억나는 게 제가 변호사 개업하고 첫 사건이 그거였는데 그래가지고 고호경 씨가 있었죠. 고호경 맞을 거예요. 고경이고 고호진 고호진인가 고진 그분이 씨가, 이제 벌금을 받았는데 나중에 벌금 낼 때 이게 작업복을 착 일하다 와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왔어요. 벌금을 들고 와가지고 납부해 달라고 이렇게 왔더라고. 근데 이 작업복을 입고 온 정말 참 이분은 정말 노동자다. 그래, 난 맞아요. 그런 느낌이 팍 노동자 들더라고. 맞고 예. 배 수리하는 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 양반이 이제 그 조선왕 기념관 올라가가지고 막 이러는데 이게 사진이 멋지게 이게 있어. 그건 아마 가보로만 아 그때 내가 올라갈 거야. 그 다음에 또 보면 성순우 의원은 또 이렇게 의정 활동하면서 내서 IC 무료화를 위한 또 소송을 또 진행합니다. 물론 이게 결과는 이렇게 승소하지 못했지만 짧게 약간 설명해 주면. 내사희 씨는 워낙 뭐 많이 알고 있는 문제라서 우리 이제 마산시 관내 예전 마산시 관내에 보면 동마산 IC, 서마산 IC, 내사 IC 3개 IC가 있어요. 그런데 동마산 IC 요금 안 받습니다. 서마산 IC 요금 안 받아요. 그런데 우리 내사 IC에서는 유독 요금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법이고 뭐고 이걸 다 떠나가지고 행명성이 안 맞는 거잖아. 아니 왜 내서 사람만 돈을 내야 돼? 이건 안 맞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무료화해라고 주장을 쭉 했던 거고 지금 십몇 년째 주장하고 있어요. 십몇 년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것들이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무료화돼야 돼요, 지금. 그래서 우리 보시는 시청자들은 팟캐스트 우리 시청자들은 내사이신 무료화되려고 마음속으로 좀 빌어주세요. 꼭 그때 우리가 무료화되시도록. 소장 하나 접수했잖아요. 접수했어요. 행정소송이 했는데 하나 그게 아마 그 부작위 뭐 이렇게 소송을 했었는데 그게 아마 기각됐는지. 나도 기억이 안 나. 각하됐을. 내가 했는데 아, 본인이 나도 변호사였어요? 나도 기억이 안 나. 제가 알기로 각하됐을 겁니다. 내가 안 된다 했잖아. 그래도 해봐야지. 노력을 해. 뭐냐면 되든지 할 수가 없어. 무조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되면 뭐 되는 거고 안 되면 또 할 수 없는 거지만 어쨌든 각하. 변호사비도 안 주고. 에이 무료별요. 그래서 민주 그다음에 또 아니 보면 근데 안 될 거 예상하고 아니, 그렇지 뭔가 않아요. 제스처 어필한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 이제 진정을 담았어. 이게 차이가 있는 게 우리 같은 이 법률 구조를 아는 우리는 거기에 고차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말려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아니다. 이렇게 이 호소하고 이런 부분을 뚫고 나서 낼 수 있다. 그래 억울함을 해소하는 게 국가지. 그래 한번 해보자 했는데 과연 단칼에 그냥. 근데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법원이 억울한 사람 편 안 들어줘. 아, 네 진짜. 그다음에 또 소송 나간 게 보면 이제 우리가 메르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사태 일부 이 정보를 알려서 그 막아야 되겠다는 거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렸는데 그게 또 뭐 알명예 뭐 그래 가지고 또 고소를 그게 당했죠. 정보 뭐 통신법 위반, 그걸 개인 정확하게 명예 얘기를 훼손 했어요. 이런 거잖아요. 그 그게 내용을. 우리가 언제 2년 전에 메르스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초기 문자 메시지 돌았던 아니요. 메르스 사태가 일어났는데 여기입니다. 이게 이제 그 창원에 있는 계신 할머니가 서울의 삼성병원에 갔다 오신 걸 사실은 숨겼어요. 숨겼는데 이 뒤늦게 이제 발견이 됐는데 이 할머니가 동선이 많아요. 예를 들면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아파트에 가서 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메르스가 되면 발로 이제 격리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나중에 동선을 쫓아가 보니까 나중에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동선과 관련해서 가족들 뭐 사위, 조카, 뭐 이제 며느리, 손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다 접촉을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밝혀져서 어쨌든 창원시가 이제 보고가 됐단 말이에요. 이 진행 사항을 우리 의회에다 쪽지로 한 개씩 딱 그 책상 위에 올려놨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야 이거는 그러면 사람 접촉을 하면 이게 전파가 된다는데 이거는 빨리 공개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미연에 방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사실은 사람 이름이 막 하고 주소가 있는지 잘 몰라서 사실은 급한 마음에 찍어가지고 SNS에 올렸죠. 올려가지고 올리는데 이게 돌아온 거죠. 근데 제만 올린 게 아니고 정보가 저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나갔어요. 그래서 이 나간 것 때문에 그 가족들이 조금 피해를 당했죠. 예를 들면 전화해서 할머니가 뭐 왜 그걸 숨겼느냐 또 너는 왜 만난 걸 숨겼느냐 해서 사실은 사회적 지탄을 좀 받았죠. 그러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도 받았고 굉장히 괴로웠겠죠. 사실은.
그런 아픔은 이해하지만 그런데 이제 이분 가족들이 이분 관련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해서 저하고 언론사 한 명하고 경찰 한 명하고 그 많은 사람 중에 3명만 잡혔어요. 근데 결국은 어찌 된지 모르겠고 하여튼 저는 이제 그 검찰 측에서도 그때 머리 좀 많이 빠졌어. 검찰 측에서도 자꾸 이제 합의하라고 뭐 합의금을 좀 불러보라 하니까 아이 말씀 많이 불러요 세게. 그 이게 내가 그 합의금을 주고 이게 합의를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끝까지 한번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서 한번 해볼 거냐 하다가 자문을 구했어요. 자문을 구하니까 아이고 쉽게 갑시다. 쉽게 가는 방법인데 왜 어렵게 가냐고. 그래서 저는 변호사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가면 제가 아니, 아까 분명히 안 들었잖아요. 그때 다르지 사람. 아니, 잘 들으면 일관성 있어야지. 아니 이제 이건 이제 괴롭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받아들였는데 어쨌든 금액은 말은 못하지만 어쨌든 그 금을 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건 꼴이 그래서 내렸어. 아픔이 있고 어쩔 수 없지. 그거는. 제가 한 달에 그냥 300만 원 조금 넘는 돈을 받는데 이게 쓸 돈이 없어요. 근데 이거 메꾼다고 야 지금 몇 달을 제가 한번 고생을 했습니다. 소송의 아픔이 좀 큽니다 진짜. 그리고 이제 또 소송의 또 백미가 또 지난 총선 때 송순우 의원님이 청취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도 안 나간다 하다 갑자기 선거에 나가게 됐고 우리 송순우 의원님이 그때 제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또 상대 후보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 얘기도 하면서 아니 난 정말 기분 나쁜 게 아니 왜 내를 고소하냐고. 아니 당사자가 이게 상대가 이게 사회자분을 하기남신데 아니 고소를 하면 기남이를 고소하면 되지 왜 순우를 고소해. 근데 페이스북에 정말 열심히 정말 하셨어요. 하셨거든요. 오히려 진짜. 진짜 그렇지. 믿을 사람이다. 내가 주포가 여기니까 여기를 이제 그렇지. 딱 그 잡으면 그리고 된다 나는 이래가지고. 정말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이게 거짓말을 전혀 객관적 사실이고 팩트만 얘기했어요. 저도 나름 뭐 상식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데 제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제가 거짓말 하는 사람처럼 전혀 보이죠. 나중에 얘기할 건데 폭행 얘기할 거잖아요. 그 사람들도 뭐냐면 송순호는 절대 폭행할 사람이 아니더라고 옹호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윤한홍 후보 근데 쪽에서 폭행했지 않습니까? 이게 들어봐. 나중에 했는데 이게 송순우는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다. 이건 팩트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죠. 예를 들면 안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말 분명하게 급식비 지원 안 해준 거 맞잖아요. 그다음 뭐 자유무역지역 지원 안 해주는 거 맞거든요. NC 야구장 200억 지원 안 해주는 거 맞아. 거짓말 한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늘 진실만 얘기하는 사람이 SNS상에서 막 올려놓으니까 얘들이 두려운 거지. 이게 열을 긋는 게 아니고 내를 긋는 그렇지. 거야. 그래서 이게 주포가 사실 여가 돼야 되는데 여가 아니고 주포는 송순호다. 송순호를 까는 것이 자기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악의적으로 보도자료 내고 보도자료를 내버린 거죠. 그걸 언론사들은 그대로 받아서 보도를 해버렸고, 그러면 나는 완전 선거법을 허위사실을 유포한 놈이 돼버렸고 선거법을 위반한 놈, 그리고 선거의 방법을 위반한 놈으로 찍혔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도가 되고,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믿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또 중에 일부는 그렇게 또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불법 선거 운동한 그걸 선거 본부장인가요? 선대위원장 선대위원장을 둔 하기남 후보를 찍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 한 1000표는 영향 줬을까? 아니, 내가 보기엔 한 3,000표 돼. 그게 조금만 이게 그게 뭐냐면 말도 아니다. 아직 아니 지금 둘이 신나서 지금 전속 변호사하고 같은 당 같은 당은 아니고. 같은 아니죠. 그러고 보니까 내 소송 때마다 이 양반이 다 걸려 있네. 나도 그 얘기 내가 정리하다 보니까 공익과 관련된 소송에서 다 내가 한 발씩 내가 걸치고 보기엔 있어. 악연인데 어쨌든 그 선거 영향을 저는 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이 이제 선거에서 유리하기 위해서 그게 전술적으로 썼지만 저는 자기의 이로움을 취하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얘기하고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를 까는 내지는 왜곡된 정보를 전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회 정의가 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물러나지 않을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무고로 걸어놨거든. 근데 아직까지 경찰에서는 이제 혐의 없음에서 송치를 했는데 아직 검찰의 판단이 없어요. 검찰이 최종 검찰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방송이 악영향을 미치려나? 예? 검찰이 아직도 지고 있어요. 무고로 걸고 나중에 지고 명예훼손 있고. 뭐 이러면. 그래서 저 상대편에게 제가 무고와 명예훼손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양보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발을 한 사람이 윤한홍 후보가 아니에요. 그 윤한홍 후보 캠프에서 누구를 시킨 거야. 그 캠프에 같이 있던 사람 중에서. 그래 그 사람하고 싸워야 돼서 내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사회 정의적 차원에서라도 이건 물러서 할 생각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18일 월요일 날 이건과 관련해 동부서에 제가 참고인 조사, 고소인 이거 잘 자격으로 활용하면 다음 고소인 선거 자격으로 때 수사를 갑니다. 이런 애들 활용하세요. 에? 왜?
그냥 조금만 뭔가 있다 싶으면 얘를 통해 가지고 올려가지고 아, 우리는 다 각자 우리는 그런 그렇게 하면 기술이 안 좀 돼. 덜 발달돼 우리는 그렇게 있어요. 하면 안 되고 이게 전공 자, 전공. 따라하려고. 공익적 소송은 이렇게 하고 자, 저 우리 흑장난 한번 찔러야지. 예. 아니면 찌르는 게 아니고 저도 없는 사실 이런 거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예. 뭐 가장 큰 오면서 저기 우리 매니저하고 텔레그램 맞나? 예, 그걸로 이렇게 교환 받았는데 마지막 키워드로 폭행을 주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게 생각나는 게 폭행밖에 없어요. 아파요. 성폭행이라면은. 아니 저는 이 동네에서 약간 이 제야 정치 이쪽으로 발 담근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럼 그때 보면은 뭐 국회 아까 이제 공무원을 밥 먹는 자리에서 그냥 뭐 밟았다 그러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던데. 제대로 알고 전혀.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예. 이 얘기하면 좀 제가 마음이 좀 뭐 무겁기도 하고 아프기도 한데 사실은 뭐 폭행이라고 표현할 까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아유 이러면 안 돼요. 그때 제가 그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그게 어떠냐면 2010년도인데요. 마창진 통합 결정을 했어요. 2010년도에 우리가 이제 7월 달부터 통합 창원시가 이제 그걸 됐으니까 이 통합 결정 언제 했냐면 2010년 1월 달에 이제 세계 의회에서 다 결정을 했다고요. 2010년 1월 달에 결정을 해서 6개월 동안 준비해서 이제 통합 창원시를 출범을 시켰다고요. 그래서 각 의회에서 1월 달 내지 12월 달에 이제 막 그 의회 이게 주민 투표를 하든지 통합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주민 투표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상하게 의회에서 결정해도 된다라고 이게 행정부에서 지침을 내렸어요. 근데 이거 사실 이 주민 투표법 위반 같은데 어쨌든 지침으로 내려왔으니까 세계 시장들은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각자 있는 시민들은 통합을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제대로 여론조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진해는 압도적으로 그 통합 반대율이 높았어요. 그리고 창원도 반대율이 높았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마산은 높았어요. 통합을 하자는 게 왜냐하면 마산이 워낙 경제적으로 살림에 좀 기대해 보자고요. 경기도 안 좋고 재산 정도가 안 좋으니까 창원 같은 경우가 잘 사는 창원하고 창원은 노는 손해감을 우리 다른 많이. 그렇죠. 우리가 왜 니네하고 같이 놀아? 이런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창원하고 좀 합치면 창원에서 있는 돈들이 마산으로 좀 흘러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 때문에 통합을 이제 하게 됐는데 어쨌든 의회에서 다 결정했어요. 세 자치단체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건 의회에서 하면 안 된다. 주민에게 직접 내가 살고 있는 마산시를 없앨 건가 존속시킬 건가 판단을 할 문제잖아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의원들이 주민들에게 우리한테 위임한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거는 반드시 주민들이 직접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주민 투표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더라고 주장을 한 거죠. 저는 그 주장이 지금도 옳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역시라도 나는 주민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나갔는데 결정이 됐어요. 의회에서 결정이 됐는데, 근데 연말 송년인지 신년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마산시에 있는 집행 시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들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이제 이렇게 송년회를 한 자리인지 신년회를 한 자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어느 가든에서 이제 뭐 뒤풀이 겸 이제 술도 한잔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강모의 공무원이 그 자리에 끼일 분도 아니에요. 와서는 안 될 분인데 이제 왔더라고. 와가지고 이제 제 옆에 앉더만은 제가 술을 사실 잘 못합니다. 주량이 2잔이에요. 소주 2잔. 큰 잔 말고 정말 작은 잔. 근데 이제 술도 잘 못 먹는 데다가 술 먹는다 제가 뭐 객기를 부리진 않습니다. 조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 와서는 아니 의원님 이게 참 통합이 잘 됐다 그죠? 이렇게 하니까 그래 통합이 뭐가 잘 됐어요? 내가 물으니까 아니 뭐 통합이 뭐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잘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민들이 결정합니까? 이러더라고. 그럼 뭔 소리 하는 주민들이 결정한 거 아니다. 의회에서 결정했다. 아니 의회에서 결정한 거나 주민이 결정한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러더라고. 그래 이 사람아 의회에서 결정한 거고 주민투표에 결정한 거 어떻게 같냐? 이거는 명백하게 다르다. 그래도 뭐 주민들이 원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했는지 안 했는지 당신이 어떻게 하노? 이런 조사는 왜곡될 수도 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선택을 받아봐야 되는 것이지 그걸 여론전을 벌인 거거든요. 통합하면 좋다는 것만 계속 선전한 거니까 굉장히 왜곡시켰던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자꾸 이제 딴지를 걸어서 제가 좀 큰 소리도 치고 그렇게 했더니 본인도 이제 뭐 큰 소리 치고 그래서 서로 이제 욕설이 왔다 갔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못 참아서, 에? 있잖아 띠바. 그렇죠. 띠바 뭐 그도 니 띠바 네가 의원이면 의원 새끼면 다냐. 띠바 사까 있다 네가 왜 자리에 와? 그래 막 사타가 정말 막 다른 거는 욕을 들어보면서 샀겠는데 자꾸 통합이 잘 됐다고 주민들이 결정했다고 해서 그 소리에 강분을 해서 도저히 안 되겠어. 강분한 게 아니고 저는 욕설을 들어 먹어도 제가 다 참습니다. 한번 해봐. 이런 잘 참아요. 진달래 개나리 십장생. 그래서 그게 열분 받은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주민이 계속
시민들이 결정했다는 소리에 저는 계속 강분을 하고 그 친구가 계속 그렇게 얘기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 일어서면서 정말 이제 발길질을 했다기보다는 어쨌든 발이 나갔어요. 발이 나갔는데 그 가슴이 이제 이게 와서 맞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강도는 정말 이 정도? 죽겠다. 이 정도 강도에서 이 정도 있는데 어쨌든 저 공무원은 막 쓰러져서 막 이래 액션이 좀 있었고 그래서 뭐 잘 무마된 것처럼 갔어요. 갔는데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전화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욕설이 막 그 강모 공무원이 막 하고 그때 욕설 듣고 있으면 또 저도 욕설을 해야잖아요. 그래서 하고 그래서 욕설하고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이제 마산시청 공무원 홈페이지에 이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막 스포킹을 해서 그게 이제 홈페이지 올라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어느 지역에 기자가 있는 또 받아가지고 인터넷 신문에서 먼저 뭐 하여튼 뭐 우리 신문인지 뭔지 에서 먼저 그 발표를 하고 그게 10,000편까지 그리 나왔더라고 하루 사이에 하루 저녁 사이에 진짜 10,000편까지 그리 나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의도된 거 아니냐 작업의 냄새가 나네. 작업의 냄새가 사실 났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지역에 있는 언론사들이 이걸 안 다룰 수가 없는 그렇지. 거죠. 언론은 그래서 떼버리면. 모든 언론사에서 다 다뤘고 그런데 한 5일 정도 다루더라고. 근데 이게 5일 만이나 그럼 다룰 정도의 사안이 큰 사안이었는 제가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일개 시의원이. 일개가 아니잖아. 그냥 시의원인데. 근데 5일 정도 다루더라고. 그래서 우리 언론에서 국회의원급 시의원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그 당시에 어쨌든 뭐 결과 모든 과정과 일 떠나서 그렇게 이제 어쨌든 하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그거 관련해서 여전히 지금도 반성하고 있지만. 근데 지금 대화는 반성하는 토나. 정말 뉘우쳤습니다. 제가 뉘우치고 있고 반성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뉘우칠 때 카메라 여전히 기획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사실 그랬어요. 아까 전에 말씀하시기로 그분이 올 만한 자리가 아니었다. 아니죠. 왜냐하면 그분이 그때는 분명히 이제 우리 의원들과 시장과 국장들 이게 국장이라도 예를 들면 관련된. 그렇죠. 관련된 과장 정도가 왔었지. 그분이 그 당시에 아마 7급 공무원이었을걸요. 근데 그분이 올 자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왜 왔는지 지금도 여전히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또 있는데 하필 내 옆에 와서 내가 왜냐하면 우리가 투표를 했는데 제 혼자 반대표도 얹었거든요. 제가 반대 토론하고 그걸 잘 알아요. 잘 아는 사람이 와서 내한테 와서 통합 잘 된 거죠 하니까 이 복을 미는 거 맞잖아요. 그 이제 전문용어로 약발이라고 합니다. 그래 약발 미기는 거지 그거는. 또 폭행 당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당한 거 있죠. 지난 폭행가 때리고 맞고 그렇죠. 이게 폭행 지난 지방선거 때. 때 이제 창원시 의회는 그럼 폭력으로 점철된 역사다 뭐 이렇게. 아니 아이고, 의회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밖에서 이루어진 아니 거예요. 침성 공개하지 말고. 우리가 청사정할 때 결정할 때 의회에서 폭행으로 점출된 거는 맞아요. 몸싸움도 많이 했어요. 그건 이제 번외로 하고 지방선거 때 이제 그 선거를 하는데 나는 왜 그런지 내 선거가 자기 선거는 자기 상대가 있잖아요. 네. 이 양반 선거는 그 국회의원 선거는 자기 상대가 있는 거거든. 윤한홍 대 하기남. 그 우리 지역에는 김성준 도의원이 이제 선거 나왔다고 해요. 김성준 대 도의원 후보가 누구냐면 박정민 씨라고 자기 상대 후보 명백하게 있다고. 나는 시의원 선거라니까. 그런데 이 도의원으로 나오신 분이 그 상대의 박정민 후보와 관련해서 뭐 전혀 이렇게 토론을 하거나 이렇게 뭐 디스할 생각은 안 하고 마이크하면 송순호만 디스해요. 이게 통합진보당이고 저거 뭐 이런 사람 종북 삼에서 뭐. 종북기에 내가 자기 상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누가 전화가 실제로 들었어요. 듣기도 했고 그래서 그 보좌관이 이제 그 보좌관이 아니죠. 이제 그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선거운동을 한다고 와 있길래 김성준 도의원 없었고 그래서 아니 왜 그 김성준 도의원 후보는 상대가 내가 아니고 그 박정민 도의원 후보다 나는 시의원 후보다 왜 내를 상대로 하냐. 그러니까 말을 못 해요. 그래서 내가 다 전했어요. 그래서 정작 내를 붙고 싶으면 도의원 그 후보 사퇴하고 시의원으로 내려오라 해라. 내 이 말을 해서 그 말을 전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좌관이라는 분이 이제 전했겠죠. 예를 들면 뭐 전화를 해서 전했든지 야 뭐 수모가 없자고 뭐 이렇게 대단하게 그게 바로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욕을 했죠. 욕을 해서 뭐 욕을 하는 나는 내가 따라서 욕할 필요로 내 욕 잘 안 하거든요. 아까 맞받았잖아요. 사과는 하겠지. 그때는 띠바하고. 그렇지 약간 나 근데 정말 띠바도 안 했어 그때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 내가 알아차린 거지. 그래서 이제 뭐 기다리라 오겠더라도 그래 오시라.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 마제고개 넘어간 거기서 아침 선거 운동을 하다가 이 소식을 듣고 내를 이제 기다리라 해서 기다렸어요. 선거 아침 선거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전광 수가처럼. 빨리도 왔어. 진짜 빨리도 와가지고 오자마자 따라온나.
위 식물원까지 좀 우리 카메라가 어색한데. 우석한 약간 어색한 곳으로 따라온나 이러. 그때부터 막 욕을 하고 네가 왜 내가 디스를 좀 했거든 음주 먹고 음주를 공개적으로 한 건 아니고 내가 보좌관한테 그렇게 한 거지. 아니 그 종북해하지 말고 내 같으면 쪽팔려서 음주하고 2번이나 걸렸거든. 이 방송 나가나요? 어쨌든 2번이나 걸렸거든. 그 2번 걸리면 내가 쪽팔려서 내가 선거 못 아니, 그 나온다. 마이크 대놓고 살짝 얘기하는 거 뭡니까? 살짝 이게 나가나요? 나는 이거 들으라고. 죄송합니다. 큰일 났네. 어쨌든 2번이나 해서 그렇게 하고도 쪽팔려서 어떻게 나오나 선거를 내가 이렇게 좀 디스를 그걸 했거든. 좋지 않네요.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전했겠어요. 그렇게 와가지고 네가 나한테 술 사준 적이 있냐? 그래서 뭐 그 자식한테 부끄럽지도 않네 이 말도 했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네가 우리 새끼한테 어쩌고 저쩌고 막 욕을 하고 우리 멱살 쥐고 발로 차고 이래 했어요. 그래 도저히 안 되잖아. 이게 그 선거법에 보면 후보 폭행은 굉장히 이거는 당선 무효형이에요. 덱스라도. 그다음에 후보 폭행까지 안 가도 일단 폭행이 있었던 거잖아 사실은. 그래서 주변에 서 말리기도 하고 했었어요. 우리 운동원들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가서 생각하니까 이거 너 없던 문제로 하기는 너무 이게 좀 심하다. 아무리 그렇지만 그 후보의 공식적인 이제 그 후보인데 자기도 후보고 물론 선거가 다르겠다 하지만 그 후보를 와서 폭행을 하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진짜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진짜 폭행 그걸 해서 고발을 했어요. 또 이 양반 일로. 어쨌든 내가 썼어. 해서 내가 이제 창원지검까지 갔다니까. 창원지검에 직접 우린 창원지검에 지금 창원지검에서 할 줄 알았어. 그럼 창원지검에 갔더만은 마산 지금 마산지청. 청으로 이게 다시 이청을 시켰더라고. 어쨌든 그게 수사를 했는데 그래 끝나서 됐는데 이 양반이 이 소식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자마자 이 양반도 그냥 하루 지나고 나서 다음 날 청와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버렸어. 입원을 하고 맞고소를 해버렸어. 이제 맞고소를 한 거지. 같이 맞았다 뭐. 네, 그렇죠. 이게 작전인 거지. 혼자 뭐 해서 안 그러니까 어쨌든 법에서 혼자 못 죽는다. 뭐 다타 보자. 뭐 본놈 있나 어쨌든 뭐 보자 이런 거였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맞고소를 받았어요. 그래서 수사를 내가 이제 자기 쓰고 자기도 자기 뭐 해가지고 다 수사를 안 받았겠어요. 그 검사 여자 검사였는데 검사분이 보더만 냄새 나는데 이게 증명할 길이 없다. 뭐 영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자기도 그래요. 이게 분명하게 일방적으로 당연 같은데 본인도 맞았다 하니 이게 참 증명할 길이 없다. 그래서 이 사건을 검사가 굉장히 몇 개월을 가지고 있었어요. 판단을 못 내리고 몇 개월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이제 선거 당선되고 나서 몇 개월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감정도 사라졌고 또 도의원 열심히 하고 있고 난 시의원 당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뭐 누가 중재를 이제 세웠죠. 예를 들면 이제 아마 당선도 되고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서로 고소치하하고 막 이래 하자. 그래서 고민을 해서 이것도 끝까지 갈 거냐 말 거냐 하다가 그래도 마음이 약하잖아요. 나 거긴 내가 아니야. 동네 형님들이 이제 같이 어차피 안 보고 살 것도 아닌데 그래서 조금은 제가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고소치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고소치하니까 또 검사가 또 고자세더라고요. 아니 말이야 고소할 때는 언제고 말이야 이제 와서 치하하면 그럼 검사리 치한다고 봐줄 것 같아요. 고소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치하는 마음대로 안 된다. 들어올 때는 내 마음대로 들어와도 그래. 나갈 때는 아니 내 난 그걸 마음대로 안 몰랐네. 고소 치하면 또 당연히 없어지는 줄 알았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네. 그 조언을 받았어야죠. 동네 형님들한테 답 안 나온다니까. 그렇구나. 그때는 내한테 안 물어봤다. 그때 안 물어봤지. 우리는 당연히 또 고소 치하면 되는 줄 알았지. 그게 법리적 지식이 약했던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치하를 동시하고 서로 악수하고 그래도 검사 앞에서 검사님 우리 악수했습니다. 어쨌든 마음대로 판단하세요.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무혐의 처분한다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넘어갔구나. 몇 대 맞았네. 맞았죠. 때리지도 못하고. 근데 강도가 그때 그렇게 내가 센건 고소장 쓸 때 아니었어요. 보면 옷이 좀 찢어졌더라고. 그것도 사진 찍어가지고 막 첨부하고 목도 그랬는데. 찢어졌고 목도 좀 찢어 있고. 근데 알겠습니다. 우리 본인은 왜 허리가 다쳐가지고 3주일? 그거를 갑자기 진단 휘두르고 진단 전문용어로 뺑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 이주진들 어떻게 끊는지 몰라 하여튼. 자, 어쨌든 인간 송순호는 소송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고 있군요. 폭력. 에이. 그래서 그렇지만 그 말씀하는 과정에서 의정 활동의 단상도 우리가 엿볼 수 있었고 또 공익을 위한 무한한 헌신도 좀 봤습니다. 좀 빨아주자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슬슬 마무리로 돌아가는데 자 이제 정치인 송순호로 또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경남도민을 보면 송순호 의원 시의원 행보가 심상치 않다. 이 양반이 그 야구장 마산으로 하는 그 운동의 대표도 맡고
또 해성동에 최근 팰리스 시티인가 이상한 택도 아닌 사기 분양 비슷한 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주민을 대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1년에 아까 우리가 소송 공익 소송과 관련된 일련의 여러 활동 중에서도 항상 그 속에는 송순호가 있다. 이러면서 앞으로 송순호의 행보를 이제 국회의원으로도 항상 또 그 거론되기도 했었으니까 국회의원 또 시장 뭐 도지사 뭐 여러 가지로 추측하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물어보지 않을 수 없고 이 자리 오면 피해갈 수도 없는 그런 자리죠. 자, 송순호는 야, 나는 이게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이런 의정에 적합한 사람이냐 아니면 시장, 도지사 같은 이렇게 행정에 어떤 적합이냐 더 비전을 갖고 있느냐 이런 자기의 정치적 성향 또 내가 정치인으로서 무엇이 하고 싶다 이런 걸 하고 싶다 이런 그 자기의 정치적 포부 계획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여기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저를 전혀 의식하지 말고 얘기하세요. 아, 이 의식돼요. 의식되고. 저는 사실은 정치를 하고 싶어서 합니다. 하고 싶어서 하고. 그런데 하게 된 계기는 처음부터 정치를 하고 싶었던 생각 전혀 없어요. 학생 운동 하다가 학교 졸업하고 우연히 들른 곳이 지금 살고 있는 내서 지역이에요. 저는 고향이 합천인데 수몰되면서 이사를 왔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예를 들면. 부산에서 졸업을 했고 창원대학교를 나왔고 연고도 없이 내서에 와서 뭐 그냥 살았어 무작정. 그래서 이게 주민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 말은 뭐냐면 이게 동네 단위에서 정말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주인이 되고 지역의 도시계획 그림도 그리고 지역의 발전도 주민들이 스스로 좀 이끌어 나가고 또 환경적으로 보존할 거는 주민들 스스로 보존하고 또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편익시설이 있다면 주민들 스스로 요구해서 정말 우리 마을 자체를 주민들이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동네가 어디 있겠냐 또 이거보다 더 좋은 사회가 어디 있겠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주민운동인데 주민운동을 쭉 하다 보니까 아까도 했지만 늘 정보가 부족해요. 그런데 이제 행정 자체가 주민들을 참여시키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소통하는 행정이었다면 제가 아예 시의원을 할 생각도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민운동을 하는 제가 이제 사무국장을 한 8년 정도 했는데 그런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살기 좋은 동네 만들려고 하니까 행정하고 안 싸울 수가 없잖아요. 행정의 정보가 중요하고 행정이 그 동네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획하는 계획이 어떻게 서 있는지를 알 수밖에 없고 또 어떤 시설물이 들어올 때 이게 행정이 알려주지 않으면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이게 좋은 시설인지 나쁜 시설인지 또 있어야 될 시설이 없고 들어오지 않아야 될 시설이 갑자기 들어오게 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야 우리 스스로 아무리 잘 살려고 노력해봤자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행정이 주민들에게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다면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푸시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면 우리 스스로 제안하는 대로 동네가 가꾸어지면 굳이 제가 뭐 의원을 할 생각도 없었고 또 굳이 어떤 정치에 할 생각도 없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늘 정보가 부족하고 뒤통수를 맨날 맞아요. 근데 문제가 터지고 나서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면 99%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사전에 정보를 알고 요구를 하고 방향을 바꿀 때에 대한 싸움을 하다 보면 그것은 가능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우리에게 같은 동감을 할 수 있는 의원이 이제 한 명이라도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의원들에게 몇 차례 요구를 해봤지만 돌아온 답변은 전혀 뭐 정보 제공을 뭐 안 해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절실하게 느꼈던 거죠. 의원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고 그래서 어느 시기가 와서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래서 야 후보를 내야 되는데 뭐 선거를 한번 해봅시다 하는데 후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정 없으니까 니라도 한번 나가봐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선거에 나가서 사실은 낙선을 했어요.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내수에 들어간 지 4년 만에 연구도 없이 아무도 해서 했는데 4명의 후보, 빵빵한 후보가 4명 있었는데 제가 2등을 했어요. 그게 이제 희망을 가진 거죠. 그렇게 해서 야 그럼 4년 준비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4년을 준비해서 의회 당선을 했고 또 뭐 그러고 나서 한 번 당선되니까 2번, 3번 이렇게 당선되었죠. 그것도 이제 진보 정당의 당 소속으로. 근데 이제 그것이 뭐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그냥 뭐 쉽게 된 건 아니잖아요. 뭐 그 정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던 것이고.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 그래 이제 우리 사회자가 물은 것처럼 저는 그 정치를 하게 되면 저는 계속 의회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단체장으로 단체를 끌고 갈 만한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생각들이 그 정도로 아직까지 그릇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전히 행정적으로 부족한 것도 많고. 하지만 의회는 뭐냐면 감시, 감독과 견제거든. 주민들의 의견만 잘 수렴해도 의원의 역량을 높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만, 예를 들면 사적 욕심만 버리면 얼마나 주민의 편에서 정의의 편에 서서 지적할 수 있는 거죠.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행정을 끌어갈 만큼의 능력은 저는 전혀 안 된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진로를 얘기한다면 저는 이제 그것이 도의회가 됐든 국회의회가 됐든 어쨌든 의회 진출 쪽으로 가닥을 잡고 활동들을 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해운구에 네, 내가 겹치네. 방패야 돼. 해운구에 겹치네.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어떤 상황이 또 벌일지도 모르지만 건전한 경쟁 상대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서로 디스하는 상대가 될 수도 있지만 디스하지 않겠어요. 굉장히 건전한 경쟁 상대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경쟁이 서로에게는 도움이 되고 주민들에게는 더 좋은 후보를 고르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우리 여영구 의원님 모셨을 때는 여 의원님은 이제 재선 도의원하고 자기는 이제 행정에 더 맞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적절하게 안배가 돼 있는 듯한 느낌이고 아마 이제 뭐 한 4년 뒤에는 우리 둘이 경선할 수도 있습니다. 경선할 때 예. 잘해봅시다.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 뭐 꾸준히 이렇게 봐왔지만 아마 풀뿌리 민주주의래가 제가 초등학교 말인가 중학교 때쯤 아마 이제 그 기초의회 이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어릴 때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애들이 왜 동네 자전거 타고 가다가 뭐가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 아빠가 시의원인데 한번 얘기해봐야 되겠다 이런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야 저게 저렇게 되나?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그래 됐는데 그 페이스북을 이렇게 천천히 살펴보면은 그런 거 많이 나와 있어요. 길에 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래. 정말 빨리 가가지고 그걸 어떻게든 고치려고 노력하고 뭐 담당자 불러가지고 뭐 설명도 하고 부탁도 하고 때로는 뭐 강권도 하고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런 모습 보면서 이게 진짜 이 지방 자치의 어떤 가장 밝은 모습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이거는 이제 제 칭찬이죠? 본심은 아니고 칭찬? 찌르기 끝났어 이제는 빨기 그 타임이야. 이제 아니라고 표현해도 본심으로 느껴집니다. 느껴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아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의원이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의회 가면 의회 이제 원내에 들어가면 이제 감시자로서 또 의결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고 또 지역에 들어오면 주민 대표로서의 그 지위가 있는 거예요. 주민 대표라는 것은 주민들의 목소리도 잘 들어서 주민들의 요구를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변을 해주는 것도 대표의 역할이긴 하지만 동네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일들을 잘 챙기고 보살피는 일들도 주민 대표가 해야 될 일을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들이 직접 해결을 하면 좋은데 주민들이 직접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의원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모든 것을 의원을 통해서 하면 의원은 못 살아요.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행정이 각 읍면동에 가면 읍면 동장님들이 계세요. 그럼 또 마을에 가면 이장님들도 계시고 그런 행정 라인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거와 관련해서 개선 요구를 하면 속도가 늦어요. 있거나 아니면 아예 안 되거나. 그런데 의원을 통해서 한번 해봤더만 속도가 빠르거나 돼요. 진행이 된다. 진행이 되니까. 그게 주민들 입장에서 학습이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이장이나 읍면동장을 안 통하려고 해요. 그냥 의원들을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빠른데 왜 이장과 동장, 읍장을 통해. 이게 학습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행정이 그런 거잖아요. 이게 불편부당하지 않다면 아니 내가 얘기한다고 해서 안 들어주고 우리 하기남 씨가 얘기한다고 해서 들어주면 이거는 불편부당한 거잖아요. 아니 저는 그게 하나도 없는데 타이틀이? 예, 그래도 시의원이신데. 그러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뭐냐면 A라는 주민이 어떤 문제 제기를 하면 이것이 궁극적으로 해결돼야 될 일이면 똑같이 해결돼야 돼요. 그럼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야 될 일이면 해결 안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것은 해결되고 어떤 것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이제 공평무사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행정이 쉽게 말하면 공평무사한 행정을 벌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시의원이 아니고 일반 주민이라 하더라도 빨리 해결되는 쪽에서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동네에 있는 의원들에게 굉장히 부하가 걸리면 근본적으로 의회가 할 일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
여기에 저는 더 우선 한 70%는 여기 난 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 30%를 지역과 관련된 어쨌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런데 표는 또 달라요. 표는 지역의 70을 하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표를 줍니다. 그래서 이게 좀 딜레마예요, 사실은. 상가집 열심히 다. 예, 그게 이제 그 상가집 열심히 가고 동네 뭐 형님들 자주 술 한잔 먹고 이게 족구 열심히 하고. 이게 의정평가 돼서는 안 되잖아. 그 의정평가는 정말 의회에서 단상에서 얼마나 올바른 정책을 제안하고 또 행정의 감시를 잘하고 또 세금이 허투루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를 밝혀내고, 그죠? 그리고 예산 절감도 해내고, 이게 진정한 어째 의회의 역할이죠. 이게 주민 대표의 역할이 있긴 하지만, 근데 행정이 공평하게 안 하다 보니까 그 동네에 쉽게 말하면 반장의 역할을 너무 많이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걸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위임한 일들을 제대로 못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균형 있게 맞춰가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주민들도 약간 이것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 흑장난의 얘기는 그 현장에서 바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하는 노력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칭찬이죠. 네, 칭찬. 저도 감사합니다. 사실 그 부분을 언급하려고 했는데 흑장난이 해줘서.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1시간 10여 분 동안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게 그 송순호 시의원의 국회의원급 시의원의 그 의정 활동에 또 휘황찬란했던 소송의 그 과정 이런 것도 다 들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돌아가면서 우리 이제 그 마지막 마무리하고 총선 후 여름을 맞이한 그 기두에 똑바로 서라 첫 타임으로 국회의원급 시의원 송순호 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초비. 네, 이 참 지역의 보물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뭐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자기 PR을 많이 아까 흑장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이 올리는데 그게 좀 더 많이 퍼져가지고 더 많은 시민들이 정말 우리 동네에 이런 시의원이 있구나, 이런 사람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인식들이 많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공유하기 많이 해주세요. 흑장난. 네, 더워서 지금 방송하기 상당히 힘든 환경인데, 저는 이 지금 카메라가 비추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더 어필하려고 했는데 완전히 기가 눌려가지고 이런 분하고 같이 방송하면 안 되겠다. 내가 밀리는구나. 이런 거 한번 생각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노력하시는 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시민 곁에 다가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시의원이라면 그래도 그게 뭐 일종의 완장이기도 한데, 그래도 시민들의 어떤 사소한 의견, 작은 의견까지도 놓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높이 우리가 박수 쳐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예, 화이팅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우리 송 의원님 마지막 그 인사 말씀 하시고 제가 마무리하고 오늘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초대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의정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뭐 일도 있지만 그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조례를 만드는 그 중에서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 많이 있지만 보도블록 조례 있잖아요. 보도블록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해요. 왜 연말만 되면 파디비냐, 멀쩡한 보도블록을 돈 쓸 때 그렇게 없냐. 이게 엄청난 불만이었어요. 이게 십몇 년 동안에 제가 들은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창원시 마산 때는 내가 작은 도서관 조례 만든다고 거기에 집중했고, 창원시 의회 통합 창원시에 들어가지고 제가 1호 조례가 그거였어요. 아니 왜 이걸 맨날 욕 들으면서까지 왜 연말에 작업을 해야 되냐, 연말에 안 하면 안 되냐. 그래서 조례 검토를 연말에 작업을 금지하는 조례를 내가 만들어 볼까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그게 법률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창원시에는 지금 연말에 보도블록을 못 디벼요. 왜? 제가 조례를 만들어서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디비는 걸 볼 수 없어요 이제는. 근데 지금 용호동 그 가로수길 제가 연말 사는 아니잖아. 연말. 지금 하잖아. 가지고 보도블록이 깨끗해요. 깨끗한데 지금 무슨 명품 도로 만든다고 해가지고 깨끗한 보도블록 다 디벼가지고 그건 다음 조금 스텝이겠지. 비싼 걸 깔긴 그렇지. 깔았어. 우선 시기만 조절했거든. 그렇지. 그거는 이제 그렇고. 아니, 왜냐면 집중적으로 왜 연말에 까냐 이거니까. 그래서 연말에는 12월 달부터 2년 2월까지는 동절기에는 공사를 아예 못 하도록 제가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창원시에서는 겨울에 보도블록 디빈다는 소리가 내가 잘 만들게 했는데 시민들이 죄송해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행정에 요구할 게 있어야 되거든. 사실은.
근데 그게 가장 욕하기 좋거든. 왜냐면 내 분풀이 하는 게 말이야 지금 맨날 연말만 되면 디비고 말 이러면서 속풀이 할 건데 그런 기회를 내가 뺏은 것 같아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지만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큰 불편 불만들이 이런 작은 조례 하나로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시의회입니다. 그래서 시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이나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각 지방의회에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해주시고 못하면 해초리도 때려주시고 그렇게 해야 지방자치가 발전되고 지방자치 발전은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시죠. 예, 장마가 끝난 것 같기도 하고 언제 더위가 다가오는데 이 더위와 함께 고위공무원이란 사람이 국민을 향해 개돼지라고 하든지 우리 도정을 책임지는 도지사가 현직 도의원을 상대로 쓰레기 개가 짖는다 이런 막말 프레이드를 벌이고 우리 도민들을 짜증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우리 국회의원급 송순호 시의원님이 그동안 우리 창원시의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솔선수범하고 정말 그 보도블록 현장에 가서 민원 청취하고 이런 좋은 의정 활동을 펼치는 것이 그나마 짜증나는 현실에서 그것을 좀 상쇄시켜주는 청량제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순호 시의원님이 2009년도에 국회 선정 전국 우수의원 선정된 그 소감문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소외받는 저소득층과 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 누구누구와 대비되는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기도 똑바로 서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